만약에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하기 위해 끼니를 거른다면. 안녕하세요, 공랩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예비공무원 밀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험생활 팁 중 하나인 바이오리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리듬이란 신체, 감성, 지성에 나타나는 주기적인 변동이라고 합니다. 수험생 때는 되게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리듬의 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때그때 이 마음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밥 잘 챙겨 먹기. 저는 하루 3끼를 같은 시간에 무조건 챙겨 먹었어요. 아침은 7시 반, 점심은 11시 반, 저녁은 5시. 이렇게 끼니를 거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공무원 시험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하기 위해 끼니를 거른다면 공부 시간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나중에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쉴 때마다 7가지 반찬을 사서 매주 밥이랑 이렇게 꾸준히 먹었어요. 떡볶이나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는 웬만하면 먹지 않았어요. 떡볶이 같은 게 먹고 싶었을 때는 그냥 꿋꿋이 참았다가 쉬는 날에 먹었어요. 근데 이 쉬는 날에 참았다 먹는 음식이 진짜 꿀맛이더라고요. 그런 쉬는 날을 빼고는 웬만하면 한식을 먹었습니다. 점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앞에 밥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챙겨 먹었는데 30분이면 다 먹을 수 있어서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저녁을 좀 일찍 먹는 편이어서 밤에 잠들기 전에 되게 출출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야식의 유혹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몸속 장기들도 밤에는 쉬어줘야 돼요. 근데 야식을 먹어버리게 되면 이 위라든지 소화기관이 쉬지를 못해서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굉장히 속도 불편하고 집중도 잘 안 되게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는 수험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가급적 건강식을 많이 챙겨 드시고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루 3끼를 먹기가 힘들다면 아침, 저녁은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평일에 1시간씩은 무조건 운동을 해줬어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 운동을 하고 나면 공부로 지쳤던 체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오후 4시가 딱 되면 집 근처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했는데 운동 강도는 가볍게 땀날 정도로 그렇게 했고 주로 스쿼트나 러닝머신, 턱걸이 아니면 플랭크 같이 균형 운동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우리 공부하다가 보면은 되게 자세가 이렇게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틀어진 자세를 잡아주는 건 스트레칭이랑 운동밖에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자세를 잘 잡아줄 수 있는 필라테스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운동할 여유가 전혀 없다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피로를 꼭 풀어주세요. 운동을 외면한다면 아마 몸은 우리에게 큰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소식을 전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내 몸을 아껴주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강도가 높은 운동은 두뇌 회전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체력도 챙겨주고 우리의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운동을 처음 하시게 되는 분들은 아마 2주 동안 고통의 연속일 거예요. 막 몸도 쑤시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럴 텐데 3주 정도가 되면은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운동도 공부랑 되게 비슷해요. 처음에는 낯설고 괴로운 부분도 많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운동을 통해서 건강과 공부 모두 챙기는 수험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루를 계획하기입니다. 저는 하루 24시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2시간 공부를 하고 11시 반에는 꼭 잠을 자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3끼는 무조건 챙겨 먹었고 운동도 꾸준히 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시간을 쓰는 거는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 비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4시간을 활용을 할 때 누군가는 12시간을 활용을 합니다. 이게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수험생에게는 정말 더 없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계획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워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하루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시간에 맞춰서 일정표에 기록을 했어요. 이게 저한테는 엄청 유용했습니다. 계획이 바뀔 때 실시간으로 바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알람 기능도 있어서 내가 계획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실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어플이 아니더라도 알람 기능이 있는 어플이라면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슬럼프 극복입니다. 슬럼프는 정말 누구한테나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안 되는 날은 진짜 과감하게 쉬었어요. 책상에 앉지도 않았고 펜을 잡지도 않고 그때는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바깥 공원을 거닐면서 바람을 쐬거나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머리가 맑아지면 다음날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이든 쌓이면 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짊어졌던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다시 가벼워질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슬럼프라는 건 우리에게 쌓였던 스트레스를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요? 우리는 신체적이거나 감정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떤 신호를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픔이라는 고통을 느끼거나 눈물이라는 감정을 호소하거나 여러분들은 그 신호를 그냥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아무리 내가 바쁘고 힘들더라도 최소한 나에게만큼은 귀 기울여 주세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은 휴식하기입니다. 이건 아마 모든 수험생들이 잘 지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나 반나절은 무조건 쉬었어요. 공무원 시험은 국가고시라든지 아니면 기말고사 같이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달렸다가는 진짜 넘어지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늦잠도 푹 자보고 그리고 가고 싶었던 맛집도 가보면서 푹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 술을 마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다음날 컨디션에 많은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고 거의 혼자서 휴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반나절은 무조건 쉬었는데 방학 때는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반나절밖에 쉬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무조건 쉴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쉬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조급한 마음에 휴식을 망설이는 분이 있나요? 아마 없겠지만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불렸던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항상성이란 바깥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 몸 안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바깥의 유혹들이 다가와도 우리 내면의 리듬을 잘 유지한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리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수험 정보와 면접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